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불법 겸임 업계에서 시시하고 있다. 자, 구청하고 소방서 간의 상호 인력정보 검증 시스템이 전무하다. 구청은 구청대로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서 관할이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구청 관할이다. 시스템이 없어서 완전히 뒤죽박죽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하이스탠다드 고품격 교육 채널 철PD 종합편성, 한국 사람이면 구독과 좋아요, 나도 먹고 좀 삽시다. 본 내용은 기계설비 신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관리 주체들이 법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일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겸임을 유도하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겸임을 막을 시스템도 부재해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다. 행정력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난 13일 시설물 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법으로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운데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근무하는 일부 안전관리자들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다. 관계자는 화재 예방법이 지난 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23년 6월 1일부터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겸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겸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을 했다. 이런 현상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하는 소방서와 타 안전관리자 혹은 유지관리자를 신고하는 구청 시스템 간의 정보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겸임 금지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이거 보고 옆 단지도 겸임하고 있다고 구청 가서 찌르지 마. 먹고 좀 삽시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 주체와 안전관리자 모두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만큼 내부 고발 등은 하기 쉽지 않다며, 이 내부 고발은 왜 이루어지느냐, 안에서 수 틀리면은 그냥 고발당하는 거예요.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이와 관련해서 각 지역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이 제각각이고 겸임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임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이미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수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그 일일이 관리 감독 다 못합니다. 행정력이 안 돼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죠.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물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나 유지관리자 인력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소방서하고 구청이 관련 정보를 교차 검증해서 적발하기에는 행정력 낭비도 너무 크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니기에 겸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다. 가장 먼저 공통된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가 무슨 미국입니까?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뭐 지역마다 법령을 다르게 해석해? 아씨 말람이 내 승질. 그럼 기계설비법 유권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 기준 내용은 기계설비 신문에서 가지고 왔고요. 관리 주체가 다를 경우에 주체별로 유지관리자 각각을 선임을 해야 한다. 저는 이래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가? 법령에 따른 건축물 등을 산정하는 기준은 개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대상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의 건축물 등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하는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다른 유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관리자 변경 시에 한 달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인력 기준이 궁금하고 건설기계 설비 분야 특급 책임기계 설비 유지관리자를 채용해도 되는 것인가? 해당 규정에서는 기술인력 가운데 특급 책임기계 설비 유지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건축설비 분야, 공조냉동기계 분야, 에너지관리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자, 따라서 건설기계 설비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 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행동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성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가? 기술 인력 1명, 남옥에 따른 기술 인력 1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장비도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해당 인력을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해당 인원이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말은 30일의 공백은 봐준다. 이를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 이 관리 주체가 유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미등기 시 건설사가 선임이 가능한가? 모전 등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승급 제도가 있는가를 위한 교육 과정과 시험 방법 등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검토 중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검토했는데 안 되면 그만이거든.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는. 유지관리자와 등급 조정 제도의 취지 등을 다각면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교육 과정 및 시험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또 교육과정 시험 방법 검토했는데 아니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자,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만약 해야 한다면은 누가 선임해야 하는가? 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둘 중에 아쉬운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설비 성능 점검의 경우 재위탁을 할 수 있는가? 제17조 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 성능 점검 업자에게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웃소싱 해도 된다. 법령에서는 관리 주체로서 대행받은 성능 점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게 성능 점검을 다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청 주고 또 하청 주고 또 하청 주고 이질 안 된다는 거야.